최근 대권 출마 시사 보도에 대해 과잉 해석됐다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누가 봐도 대권 행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 총장은 어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여당의 텃밭인 TK 지역을 찾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흔히 말하는 연관 검색어라고 하죠. 반기문이라는 연관 검색어에는 대권이라는 단어가 아마 검색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앞서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 신당동 자택을 찾은 건데 또 두 사람 같은 충청권 인사죠. 두 사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상 25일 날 반기문 총장께서 관윤클럽 토론을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과 유사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난 것은 사실상 이제 충청권 대망론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래서 불을 피우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은 차기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충청권 대망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같이 만나고 더군다나 오랜 관료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삼김 시대의 마지막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JP와 만났다라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형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JP와 KM이 만났습니다. 한 분은 정치 구단이고 한 분은 외교 구단입니다.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구단들끼리 30분 정도면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JP 같은 경우에는 뭐 제3공화국을 비롯해서 역대 정부 수많은 사실상의 킹메이커 역할을 해오신 분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 충청권 대망론 내지는 그 충청권 역할론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불을 계속 지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간접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적임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의사피력을 하셨고 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관심사일 수 있어서 과연 너무 부담이 돼서 만나겠는가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만나셨단 말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역사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김 전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비밀 얘기를 했다 이랬어요. 비밀 얘기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그렇죠. 얘기가 나왔을까요? 30분 동안에 두 분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우리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JP가 반기문 총장에게 대선 출마를 적극 권유하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서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의 그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아마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저는 헤어지면서 반기문 총장께서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만은 요 멘트 하나에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내년에 다시 뵙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내년에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서 한 번 더 찾아뵙고 원로의 그 도움을 받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간다라는 그 한마디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저 대선 출마 공식화합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JP께서는 뭐라고 또 답을 하셨을까요?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그 사이에 다 준비해 놓을 테니. 금이 환양을 준비해 놓겠다. 금이 환양이라는 표현을 이미 쓰셨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그래서 그 뭐 대선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이제 사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을 가능성.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차피 소문은 다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논란 끝에 결국은 만나신 그런 상황에서 주저할 이유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단들끼리의 또 대화다 보니까 함축적인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는 노신영, 한승수 전 총리 등 각계 원로 13명과 만찬도 가졌습니다. 대놓고 대권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냥 있었던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JP와 예. 만난 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유사하게 예. 지금 노신영 전 총리나 한승수 전 총리나 고건정 총리나 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한국 이 해방 이후에 한국의 정치사 관료사의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분들이고 특별히 80년대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과거의 구 여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세 총리들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무슨 거냐면 구 여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미 그 원로들을 통해서 보수 쪽에 광범한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드시 식사하면서 뭐 무슨 대권 얘기를 할 수는 네. 없겠죠. 남들이 다 보니까 만났다는 의미 자체가 벌써 구 여권을 중심으로 한 범보수 연합의 어떤 상징적인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 총장의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또 다른 행보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은 또 경북 안동을 찾습니다. 네. 명목상으로는 UN NGO 컨퍼런스 참석차 뭐 방문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또한 좀 대권과도와 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오셔서 뭐 거기 말고도 갈 곳이 많으시잖아요. 호남 지역도 갈 곳이 많고. 예. 그런데 굳이 그 TK 새누리당의 그 핵심 지지, 특히 친박계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또 일련의 정치 행보를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 국제 NGO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고리가 새마을 운동이란 말이죠. 이번에 새마을 운동 관련한 그 예. 곳을 주로 의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새마을 운동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사실은 간접적인 대화를 나눠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매개가 되는 어떤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이번에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일단은 그 친박계 그리고 친박계 핵심인 TK 지역부터 기반을 좀 확실히 좀 이번에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실 그런 생각을 일단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원로분들 만난 것 관련해서는 조만간 뭐 반기문 재단이 뜰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4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태재단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활동 재개하시고 대선 예. 출마하셨듯이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런 그 경로를 밟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반기문 재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어저께 참석하신 그런 분들이 그 원로급으로 참여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런 당부의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곳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이제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도 만날 예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충청과 TK 세력 간에 무슨 연합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죠. 충청군과 TK의 연대를 통한 이제 정권 창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도 충북 출신이고,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충남이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또 충북 출신이고, 예. 거기에서 정권의 핵심이 TK 지역을 간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서해 유성룡의 그 생가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유성룡이란 그 역사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조 대왕 시절에 이 사색 당파의 그러한 중심에서 국론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에 전쟁을 대비해서 이순신 장군과 권유를 발탁을 해서 외란을 준비할 수 있는 군사적인 의미,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임진왜란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징비록으로 남김으로 인해서 국가가 미래의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유성룡이라는 인물은 정치와 행정과 외교와 국방 이 모든 면에 이 총체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행정 관료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의 중심에서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이 상당히 이번에 안동의 방문에 있어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25일 날에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국론 분열과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한국의 국제적인 레벨, 이것은 언론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지위와 그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역할이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유성룡의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정치 행정과 국가안보와 외교적인 예. 이 총체적인 걸 통해서 차기 대통령의 지도자론을 자격론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안동의 유성룡 생가의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이미 25일 날 관훈클럽에서 얘기했듯이 차기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관련해서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충청과 TK 지역 세력의 연합, 이게 실제로 대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양당이 영호남을 각각 기반으로 하다 보니 언제나 관심 지역이 충청권이었습니다. 충청권을 그러니까 이른바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되는 실제로 또 이 충청권이 이른바 스윙 보팅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여야의 지지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충청권이 그런 역할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뭐 과연 이 여야 정당이 우리한테 뭐 해줬느냐라고 하는 충청권 내부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 대망론이 계속 커왔던 것이고 예. 그런데 이번 뭐 총선 과정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 요즘에 인구수가 호남보다도 오히려 충청이 예. 많아지고 좀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충청권이 정치권의 중심에 서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이 두 정당 간에 사실은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느 쪽을 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괴력이 상당히 있는 거죠. 오히려 과거 선거에 비해서 충청권의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훨씬 더 파괴력은 더 커졌다. 사실은 충청권을 잡지 못하면 이번 그 대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당도 이기기 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 반 총장보다 먼저 안동을 찾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이게 좀 우연치고는 뭔가 의미가 굉장히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연이라기보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 행보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반기문 총장께서 25일 날에 귀국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일정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동을 방문하기 이틀 전에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거기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정치적인 의도는 반기문과 문재인의 이강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네. 반기문에 맞서는 문재인 이러한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지극히 계산된 그런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양강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갖지 못한 것 그거를 빨리 만회하는 그런 그 전략을 저희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동을 갈 바에는 해외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차별화 전략을 써라. 예, 우리 그 뭐 정 대표께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국내 사정에는 밝을지 모르겠지만 해외 사정에는 별로 밝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지금 떨어지는 분야가 외교 분야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요즘 같이 좀 본인이 정치 일선에서 약간 좀 물러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해외 지도자들도 좀 만나고 국제사회 동향도 좀 파악하고 그런 것이 좀 학습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행보를 가져가는 것은 과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가? 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재미있는 생각합니다. 투샷을 하나 설명을 예.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네네. 뭐냐면은 제가 쭉 그동안 이제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에 가서 미국 대선 과정도 보고 유럽에 가서 유럽 통합의 정치 흐름도 보면서 세계 정치 흐름을 좀 공부하고 와라.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한단 말이에요. 8월 9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미련 없이 외국을 다녀와야 돼요. 가서 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연수를 하고 쭉 돌아본 다음에 반기문 총장 1월 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은 두 사람이 카메라 투샷을 잡게 되면 얼마나 네. 멋있겠습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건데 예. 앞으로 대선 구도 그렇게 재밌는 그림으로 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양강구도에 팁을 주시네요. 그렇죠. 이 양강구도의 팁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실 과거에는 참여정부 시절에서 함께 일했던 동지 아니었습니까? 네. 과거의 동지가 오늘날에 좀 적이 되는 격이 될 텐데 만약에 정말 두 사람이 다 대권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둘의 구도 굉장히 불만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야권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선을 긋고 뭐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 쪽하고 함께 일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태도가 좀 아주 돌변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여진 좀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을 무조건 새누리당 사람, 뭐 친박 후보 야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있다. 몰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별화 요인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좀 반기문 사무총장의 악재를 터뜨려서 주저앉힐까지 그 구상만 지금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 가면 제가 보기에는 필패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기문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장점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갖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강을 하고 부각시켜 나갈 것인가 상대적인 그 강점들 그런 쪽에 더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국내에 있는 그 대부분의 지금 대권 주자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국제사회 동향에 굉장히 어두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하시고 해외 나가서 뭐 하셨습니까? 해외 나가 계시는 동안에 본인의 통일론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독일도 다니고 유럽 여행을 다 다니셨거든요. 예. 네. 그런 공부를 해서 돌아오신 결과 사실은 훌륭한 대통령 역할을 전 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공부를 게을리 하느냐.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발 좀 국제사회 동향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라. 이번 기회에. 반기문 사무총장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에 그 대권 대열에 뛰어드시는 것이 자극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투샷도 예. 네, 그렇죠. 예, 있겠죠. 예.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권과 관련한 그 연계가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유엔의 그 임기가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미 좀 마음이 뭐 정치권에만 좀 떠난 게 아니냐 이런 국제사회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직이든지 간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부터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마지막 임기가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예.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지도자든 또 평범한 사람들도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임기 만료되기 적어도 6, 7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는 이제 구상을 하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상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제 이런 국제 일정과 국내 일정이 겹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움직이면서 또 지금 차기 대선 후보의 집중적인 포커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되지만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뭐 재단을 설립해서 뭘 하든 예. 이제는 검증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제 견제구를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검증 절차를 밟아야죠. 과거에 MB와 박근혜 두부 후보가 2006년에 대선 후보 한나라당의 경선을 벌이기 전에 그 두 후보에 대해서 당내에서 얼마나 철저한 검증이 있었습니까? 그때 검증을 하는 위원회 중심에 안대희, 임명진 목사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MB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크고 작은 그 문제점이 100가지 이상이 나왔다 그래요, 그 당시에. 예. 당내에서 그걸 다 검증하고 걸러내니까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예. 아마 그 검증에 관한 모든 일들은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임기 7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아마 그런 준비들을 통해서 이제 맷집을 키워가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돼요, 사실은. 예. 우리가 뭐 임기 7개월 남았는데 유엔 총장 일에 전념을 하지 않는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그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군대로 치자면 말년병장 아니죠. 예. 말년병장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예.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그만두는 순간까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년병장처럼 좀 한가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또 막 전 세계 돌아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눈꽃 뜰 수 없는 그런 일정들을 보내게 될 예.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 또 본인의 인적 관리, 인맥 관리를 한꺼번에 사실은 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에 본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뭐 챙길 여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그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의 성격상 그동안의 관료 생활을 했다거나 이런 그동안의 평판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자기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실 분은 아닙니다. 자기 관리 워낙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은 퇴임 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역대 사무총장들의 퇴임 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공직에 들어온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부 기구에서 활동하신 분들인데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활동하신 분은 이제 4대 총장을 지낸 이제 그루트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이분은 사무총장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먼저 출마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사무총장이 되고 그다음에 4년 뒤에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5대 총장을 했던 이제 데 케야르 페루 출신의 이분은 대통령 선거도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총리도 하고 외무장관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코피 아난 전 총장, 직전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 후보에 관심이 많았죠. 많았지만은 국내 정치 여건상 그 좀 뭔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코피 아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총장들은 다 정부 기구든 NGO든 다 관계를 해서 퇴임 이후에 활동을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재임 기간 못지않게 퇴임 후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8대 유엔 사무총장이죠. 네.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